비트코인 급락 공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수, 채굴 난이도 급상승,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 재고 왕으로 변신, 연준 금리 인하 신뢰 무너져, 트럼프의 암호화폐 열풍 꺼지나? 비트코인 과연 더 버틸 수 있을까? 시장 급락의 큰손들은 당황,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큰손들은 웃으며 바닥 매수, 암호화폐 대부들이 말하라고로 몰려갔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에 숨겨진 급등 기회, 메타는 자유를 외치면서 자책, 틱톡 금지 임박, 머스크가 인수 준비? 테더, 유럽 떠나기, 암호화폐 거대 기업의 마지막 피난처는 어디일까?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자산 관리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1월 14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어젯밤 22시 30분 이후 한때 89,111달러로 최저점을 찍으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락세가 멈추고 미국 주식이 반등하자 비트코인은 급히 회복하며 오늘 정오까지 92,000달러 위에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비관적인 감정이 퍼져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은 불난집에 불 지르듯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거래소의 비트코인 재고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35만 비트코인으로 2018년 6월 7,000달러 시대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고래들은 단기 투자자에서 비트코인 재고 보유 대왕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규모 거래는 51.64% 감소해 33,450건에서 16,18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에 더 신중해졌음을 반영합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반감기 주기 동안 1월에 보통 25%에서 30% 하락하고 이후 같은 해 1300%와 2400%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전 주기의 흐름을 따른다면 가격은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하락 모드가 지속된다면 7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클로버풀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블록 높이 87만 8,976에서 난이도를 0.61% 상향 조정하여 11.45 테라바이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손실을 메꾸는 대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채굴 기업들은 총 92만 4,773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델에 근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매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고 주요 거래소의 연구 계약 자금 비율은 모두 녹색으로 전환되며 시장 감정은 곧바로 하락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자금 비율은 마이너스 0.0129%,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0.034%로 떨어졌으며 마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의 황금 시대가 순식간에 끝나버린 듯합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미 주식시장은 모든 상승분을 반납했으며 12월 6일 이후 알트코인의 반등은 더욱 냉각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9월에 50베이스포인트의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침체된 노동시장을 회복하려 했으나 10월에는 12,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11월에는 227,000개, 1월에는 256만 개로 급증하며 실업률은 4.1%로 낮아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리 인하 예상에 큰 타격을 주었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는 여전히 트럼프가 경제를 회복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정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트럼프의 관세 대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삼위일체로 작용하면서 미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은 89,000달러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29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X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리며 회사는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2억 4,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2,530가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구매 가격은 95,972달러였으며 이번 추가 매입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45만 개로 늘어나 비트코인 거대 고래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신비로운 대형 투자자도 뒤처지지 않고 이더를 조용히 추가 매입하며 이번에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뜨거운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IE의 분석에 따르면 이 이더리움 대형 투자자는 최근 여러 번 ETH를 추가 매입했으며 현재 총 보유량은 13,991.76개로 평균 매입 가격은 3,269.38달러입니다. 현재 평가 손실은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이더리움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높은 승률로 파동 매매로 유명하며 승률은 83.3%에 달하며 누적 수익은 1,084.2만 달러에 달합니다. Is really a significant moment for Bitcoin adoption because rather than just buying and holding the asset, this next stage is all about creating a new margin framework for Bitcoin. 며칠간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은 불장이 미리 끝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가인 엑셀 비트블레이즈는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1월 하락은 반감기 이후에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1월 비트코인은 1,185달러에서 800달러로 폭락했고 2021년 1월에는 42,000달러에서 28,000달러로 하락했으며 2025년 1월에는 13만 달러에서 92만 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1월의 대규모 매도 기억하시죠? 결과적으로 그 매도 이후 불장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운율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이 두려워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더 많은 수익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설 연휴 때 비트코인은 보너스 상승을 기록했으며 불든 불장이든 한 번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설 보너스와 연말 상여금을 들고 비트코인에 행운의 돈을 뿌리기 마련이라 비트코인은 연휴 기간 동안 10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시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취임 후 빠르게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국가 수준의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SEC, CFTC, 재무부 등 주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분야의 주요 인물들이 말하라고 저택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들은 위원회의 핵심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주식을 미리 배치하는 것이 잠재적인 높은 수익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크립토닷컴 CEO인 크리스 마르잘렉은 트럼프와 만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말하라고 저택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클 CEO인 제레미 알레어가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100만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기부했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암호화폐 선구자들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자문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산업계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곧 취임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대담하고 과감한 변화를 예고하였으나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의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짜 대본은 아직 뒤에 있습니다. 고 경고하였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에 공식 취임하더라도 정책이 즉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전하였습니다. 시포라로는 새 정부는 초기에는 강한 의욕을 보이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강력할지는 주요 인물들이 취임하고 정책이 실행되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태도 바꿨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표현에 자유 압박이 심상치 않다? 테더, 엘살바도르의 정착,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노린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 메타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으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난주 메타는 더 많은 발언, 더 적은 오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이 글은 글로벌 정책 담당 부사장 조엘 카플란이 작성했습니다.
저커버그는 5분 길이의 영상을 녹화해 언론 자유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타는 콘텐츠 검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제3자의 사실 확인자를 폐지하고 사용자 주도의 커뮤니티 주석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괜찮아 보였으나 그 후의 진행 상황은 예상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메타의 페이스북 플랫폼은 최근 인스타그램의 탈중앙화 경쟁자인 픽셀패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픽셀패드.social로 향하는 링크는 시스템이 스팸으로 잘못 판단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 메타의 소셜 미디어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의 대변인은 이번 삭제가 실수였다고 밝히며 관련 게시물은 복구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important today because it's time to get back to our roots around free expression on Facebook and Instagram. I started building social media to give people a voice. I gave a speech at Georgetown 5 years ago abou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ree expression, and I still believe this today. But a lot has happene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미국인인 저커버그의 보호를 받고 있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큰 타격을 입진 않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틱톡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이 미국 구매자에게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논의 중인 한 가지 방안은 마스크의 X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관리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이미 4월에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약 틱톡이 중국 정부의 주도로 매각된다면 마스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도 빈번하게 게시물을 삭제하여 자기 얼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탈중앙화 플랫폼인 픽셀패드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메타가 검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후 픽셀패드의 트래픽과 사용자 등록수가 크게 증가하여 인스타그램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언론 자유와 콘텐츠 관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메타의 이번 정책 변화 뒤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일부는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과 마스크는 사실 확인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해왔고 이를 검열로 간주했습니다. 메타의 방향 전환은 이러한 시각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먼저 실험한 나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어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체결하면서 비트코인 정책도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나이브 부켈리 대통령께서는 X에서 미국이 실크로드에 비트코인을 팔려고 한다면 아마도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직언하셨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시 한 푼의 자본 이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더는 최근 엘살바도르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더는 엘살바도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본사와 자회사를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테더는 이 결정을 엘살바도르의 선도적인 정책, 친화적인 규제 환경 및 성장하는 비트코인 애호가 커뮤니티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알도이노와 최고 운영 책임자 클라우디아 라고리오는 2024년에 엘살바도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알도이노는 대통령 부켈리와 여러 차례 대화하며 엘살바도르가 기업과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하셨습니다. Si ahora mismo en el entorno Estados Unidos, en el entorno latinoamericano en El Salvador, y luego, considerando que el crecimiento del mercado asiático va a ser brutal, hace que Tether se siga consolidando como la principal stablecoin, yo creo que en este punto creo que Tether ganará la batalla. 엘살바도르가 테더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트코인 적용 국가로서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이 나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외에서 발생한 소극적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며 테더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국가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디지털 자산 발행법 등 여러 법규를 통해 테더의 현지 운영을 더 합법적이고 규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테더와 같은 대형 기업이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게 되면 체인상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는 지난 7일 동안 약 322만 3,800만 달러의 총 거래 수수료를 생성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254만 3,300만 달러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또한 솔라나의 활성 주소 수는 340만 8,006만 개에 달하며 거래량은 약 7억 1,990억 건에 이릅니다. 일본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웹3 워킹그룹은 제2차 학습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암호 자산과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규제 차별적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법규 개정 방향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2024년 4분기 동안 암호화폐 분야의 벤처 투자 총액은 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총 68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최대 분기 투자 총액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의 대통령 임기 첫날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명령은 은행화를 해제하고 논란이 많은 암호화폐 회계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 이를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사용자들이 중국의 샤오홍슈에 대한 검색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바이트댄스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틱톡 사용자는 샤오홍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샤오홍슈의 레드노트는 애플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